근데 회의록에 따르면은 이 대통령의 그 발언이 이건데요. 로또 분양이 분양가 상한제 한으로 시세와 큰 차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과 관련한 제도 개편이 있을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로또 청약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집값 폭등 원인이다라고 콱 찍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로또 청약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청약 제도를 굉장히 손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국무회의록이 요즘에 공개가 되거든요. 원래는 차관회의록은 공개가 됐고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가 안 됐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뭔가 볼 회의록이 생긴 거죠. 저처럼 글을 좀 많이 읽는 사람들은 읽을 거리가 많아져서 좋아요. 저는 이제 국회 상임위 회의록도 읽고 해왔는데, 이제 국무회의도 읽을 수가 있으니까 뭐 국무위원 중에서 뭐 누가 좀 죄송합니다, 유튜브니까 누가 좀 약간 그런 꼴통짓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9일 회의록이 8월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회의록에 따르면은 이 대통령의 그 발언이 이건데요. 로또 분양이 분양가 상한제 한으로 시세와 큰 차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과 관련한 제도 개편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는 분상제로 가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에 주택가격 안정을 목표로 도입되었는데요.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가 안 했다가를 그냥 내리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라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원가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의 몇 %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원가대로 분양하기 때문에 그 원가가 시세의 100%일 수 있고 원가가 시세의 50%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특정 몇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는 그냥 원가 분양을 한다. 그런데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의 원가 분양은 시세의 거의 6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상제 당첨이 되면 항상 로또 청약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경제에서 좀 설문 통계를 하나 낸 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한 단지들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8.7대 1인데 비분상제는 4대 1이고요. 분상제 올해 썼던 주요 단지들 보면은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그리고 레미안 원페를라, 그리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도 분양을 했었고,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분양했고, 고양 창릉 S5블럭을 했잖아요. 여기 경쟁률을 보시면 263대 1, 151대 1, 109대 1, 97대 1, 96대 1이기 때문에 표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이 이건데요. 공공영역에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난리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만을 저격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것도 저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3기 신도시는 LH의 땅 팔기 시대가 종료하고 LH는 앞으로 토지 개간을 하고 거기다가 주택 건설 및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에서 토지 공급의 역할로 그냥 제약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택건설 개발은 시행사가 하는 거니까 시행은 앞으로 프로젝트 리츠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리츠인데, 프로젝트 리츠는 올해 1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프로젝트 리츠는 LH 같은 공공의 땅을 받아서 시행하거나 아니면 도심의 민간의 땅을 받아서 시행을 해주는 건데요. 프로젝트 리츠가 현재 시행을 직접 하게 되면서 시행을 하고 나면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이 지어지는 거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한국 최대의 시행사가 어디냐 하면은 앞으로는 국토부의 프로젝트 리츠가 한국 최고의 시행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리츠가 개발을 다 완료하고 나면은 운영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프로젝트 리츠가 합니다. 결국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부터 운영까지 다 하는 거고요. 신도시 토지는 LH가 하고 구도심 토지는 민간이 가지고 있으니까
신도시 토지와 구도심 토지를 프로젝트 리츠가 받아서 개발과 운영을 총괄하고 이거를 나중에 공모상장을 시켜서 개인들이 프로젝트 리츠에 리츠 주식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부동산 간접 투자 시대가 올해 말부터 열리게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민간 개발, 즉 민간 시행사의 역할은 극도로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 시행 기능은 굉장히 축소되고 민간 시공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프로젝트 리츠가 시행사기 때문에 시공사가 필요해서 시공은 남아있지만은 민간 시행사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청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열심히 청약을 넣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택지 공급, 주택 공급, 또 주택의 건설 및 운용에 이르는 밸류 체인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약 통장이라든가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청약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청약을 하고 싶어도 청약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청약이 완전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서 개발이 된다면은 운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분양을 안 하는 거고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썼던 뉴스테이 정책의 시즌2가 이재명 정부 때도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의 첫 부동산 책이 2016년 썼던 뉴스테이 시대에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기업형 임대와 기업형 분양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한국의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 그거를 바로 16년에 도입됐던 게 문재인 정부 되면서 바로 끊어졌었다가 이재명 정부, 새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제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2026년 이후부터의 주택 분양 시장은 정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